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고 퇴근할 무렵일 것 같아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천 회장이 아주 주구장창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삼성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해야겠죠. 영원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우리 꾸준하게 삼성전자 모아보자고요. 많이 모으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응?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한번 모으자고요. 좀 떨어질 때 많이 모으세요. 떨어질 때. 오를 때 모으는 것보다는 떨어질 때 모으는 것이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천혜정 이야기 잘 듣고 한번 실천하셔서 삼성전자를 통해 가지고 팔자를 필요하는 게 아니라 팔자를 필요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 속의 인물 우리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이 차세대 먹거리로 꼽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수주 계약을 잇따라 맺고 있어요. 이 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하고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장비 그 솔루션 그 관련 기술력이 현재 먹혀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삼성은 9일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죠. KDDI에게서 여기에 5세대 통신의 단독 모드 그 코어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어 솔루션은 스마트폰 인터넷 연결을 위한 단말 인증 등을 제공하는 5G 핵심 인프라라고 하는데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력이 요구되고 교체 주기가 이제 길어서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KDDI에 공급하는 그 5G SA 코어는 동일 플랫폼에서 4세대 통신하고 5G를 이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이라고 해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르고 용량 확장이 이제 쉬운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죠. 최신의 그 국제 표준인 그 릴리스 그 17 기반의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으로 현재 꼽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KDDI는 하나의 이동통신망을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쪼개가지고 자율주행이나 스포츠 경기 그 생중계 때 맞춤형 통신을 그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최근 2, 3년간 KDDI 그 5G 상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잇따라 수주를 했는데 2020년에는 5G 기지국을 공급을 했고 21년에는 가상국 기지국 사업자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5G SA 코어 솔루션 공급사로 선정됨에 따라서 삼성이 이제 KDDI 파트너사로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수주에는 이 회장이 구축한 그 KDDI 경영진과의 그 네트워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회장은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IT 기업 리더들하고 활발히 교류하면서 5G 통신 장비 수주에는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일본의 1위 이동통신 사업자죠. NTT 도코모에 5G 이동통신 장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회장이 네트워크 덕분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작년 5월 미국 그 DC 네트워크하고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찰리 에리겐 DC 회장하고 오랜 시간 등산을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이 회장 아주 멋지게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주요 기업의 그 지난해 4분기 성적표가 예상보다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는데 매출은 예상치에 부합했지만은 영업이익이 30% 이상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연일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그 매수로 주가는 날개를 달았는데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익 수준도 전년 대비 반토막 날 것 같다는 전망도 있고 시장조사 업체 FN가이드에 따르니까 이날까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피 코스닥 83개사의 영업이익 총합이 16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시장 전망치인 24조 5,581억 대비 32.39% 낮은 수치인데 이렇게 해당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이익과 비교를 해보니까 53.9% 급감한 수준이더라고요. 다만 매출은 392억 6,153억으로 추정되는 것 같아요. 추정치 대비 한 1.32% 정도 적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삼성과 하이닉스 등 국내 증시를 이끄는 반도체 업종이 타격을 입은 것이 배경인데, 삼성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061억으로 전년 대비 68.9% 급감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적자 전환에 영업 손실이 1조 한 7,012억 정도를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 있는데, 현재 NH투자증권이죠. 여기 연구원이 올해 3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고객사의 그 재고 조정 지속으로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언급을 하네요. 다만 비중이 큰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한 13조 9,900억 정도, 시장 전망치 대비 한 25% 정도 낮다고 합니다. 기업별 양극화도 뚜렷한 것 같아요. 83개사 중 41개사죠. 41개사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악화됐고 42개사는 전년 대비 개선이 됐어요. 실적악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더 악화됐고 실적 개선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진 기업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의 총합은 3조 5,152억으로 전년 대비 88.2% 급감을 해요. 반면에 나머지 그 42개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3조 800억 정도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이제 개선됐다고 하죠. 업종별 온도차도 뚜렷해요. 2차전지, 자동차, 음식료주는 활짝 웃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3.2% 개선된 970억 정도 됩니다. LG엔솔은 213.6%, LNF 88.2%의 이익 개선도 대폭 됐는데 현대차하고 기아 역시 고수익 중심의 차량 판매 호조세에 힘입어가지고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19%, 123% 개선됐어요. 그리고 베트남, 러시아 시장에서 흥행한 그 오리온 그 제로 훈풍을 탄 그 오리온하고 또 제로 훈풍을 탄 롯데칠성도 약간 웃었습니다. 반면에 그 증권 관설 관련주는 부진을 면치 못했네요.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275억, 한 902억 정도인데 전년 대비 85%, 61%가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증시 급락으로 증권사 수익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위탁 매매 그 수익이 줄어들었고 부동산 시장 악화로 현대건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 감소해가지고 814억 정도 기록을 했네요. GS건설도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크게 나빠졌습니다. 한편 실적 악화 추세는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FN가이드에 따르니까 83개사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21조 9,680억 정도 되는데 지난해 1분기 대비 49.8%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내 증시를 주도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악화가 이제 불가피해 보이고 있는데 연기에 경기도나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지속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원화 강세로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꺾일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센터장은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G전자 등 그 눈높이가 올라가는 종목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분간 개별 업종 차별화가 이제 심화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덧붙이는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